헝그리 복서. 경제학 영상을 막 찍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 헝그리 복서입니다. 경제학과 복싱을 하나로 엮어서 책을 써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제 친한 친구에게 만약에 책을 쓴다면 책 제목은 뭐가 좋을까? 라고 물었더니 그때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경제학 링에는 헝그리 복서는 없다 라는 제목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도 늘 이 헝그리 복서라는 것이 경제학 이론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짓단 신화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헝그리 복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경제학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경제학에는 왜 헝그리 복서가 거짓일까요? 지난 시간까지 경제학 10대 원리 중에서 7개를 마쳤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죠. 1에서 4원리까지 또 5에서 7원리까지를 이렇게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나머지 3개의 원리,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언급을 했지만 이 10개의 원리에는 경제학의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경제 주체인 우리 개개인들의 선택에 관한 거죠. 선택한다. 이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네,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를 주로 의사결정의 원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파트에는 시장을 중심으로 각 경제 주체들이 등장합니다. 이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서로에게 작용하는가, 이것을 다룬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를 상호작용에 관한 기본 원리라고 부릅니다. 자, 오늘은 이 마지막 세 번째 파트를 끝내보시죠. 자, 여러분, 이 세 번째 파트를 시작하기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헝그리 복서가 경제학에서는 왜 존재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볼까 합니다. 이 헝그리 복서라는 키워드가 오늘 경제학 원리를 풀어줄 겁니다. 자, 어쨌든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왜 복서는 헝그리 해야 되죠? 저는 사실 경제학자로서 또는 복싱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말, 헝그리 복서라는 이 말을 참 싫어합니다. 경제학 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배고픔에 관한 뭔가 모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 부여에 대해 좀 언짢은 마음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와도 가난했던 것이 큰 힘이고요. 기업의 총수들도 예전에 가난했던 것이 신화가 됩니다. 복서들도 배고팠던 복서가 더 가치가 높아지죠. 이런 복서는 사실 없습니다. 배가 고픈데 운동을 어떻게 하며 배가 고픈데 12라운드, 15라운드를 뛰면서 세계 챔피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저는 가끔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은 같습니다. 레토릭이잖아. 메타포. 은유적인 표현이지 뭐.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거기에 가치를 종종 부여합니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가치 부여와 동기 부여,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만 됩니다. 배고픔이 동기는 될 수 있지만 절대 가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세계 챔피언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 제대로 된 기술을 전달받고 좋은 프로모터를 통해 자신의 질 높은 시합을 생산해내야만 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배고픔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물론 배고팠던 기억이 있는 선수들이 이겨서 다시는 배고픔을 겪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동기부여는 될 수 있습니다만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경제 원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경제 원리 8번째입니다. A country's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its abilit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좋은 복싱 선수를 길러내려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트레이너를 만나 높은 기술을 전수받고 좋은 프로모터들이 질 높은 시합을 생산해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복싱 수준이 높아지겠죠? 경제도 똑같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기계화가 잘 돼 있고 인터넷이 잘 갖춰져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일만 하면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또 좋은 선생님들, 선진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나라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겁니다. 가난과 배고픔은 경제학에서는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헝그리 복서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화입니다. 유튜브에서요, 헝그리 복서라고 쳐보십시오. 이 친구들이 잔뜩 나올 겁니다. 자, 경제원리 8번째. A country's standard of living depends on its ability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경제를 공부하는 우리는 잘 살아야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제품들이 생산되는 이 선순환에 가치를 부여해야만 합니다. 배고픈 복서를 기다릴 게 아니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좋은 선수가 당연히 나오고 더 멋진 게임들을 우리는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 9번째, 10번째 경제 원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하다가 이번에는 2개를 동시에 합니다. 그 이유는 진행하다 보면 이 2개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우선 경제 원리를 한번 보시죠. 9번째 원리. Prices rise when the government prints too much money. 우리말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번째 원리는요. Society faces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여러분, 저는 이 경제 원리는 영어로 외우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제 9번째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Prices rise when the government prints too much money. 우리말로 하면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이라고 써놓는데요. 영어로 표현이 오히려 아주 직관적입니다.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print라고 돼 있죠. 아주 직관적이고 쉽죠?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지 말라는 겁니다. 대책 없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 여기 글러브가 10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1원입니다. 그런데 10원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내서 20원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글러브는 그대로 10개죠. 그러면 예전에는 1원에 글러브 1개를 살 수 있었는데 돈이 20원이면 점차 물가가 올라가서 2원이 돼버리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무작정 찍어내면 뭐가 발생하죠? 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발생합니다. 자, 돈은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찍어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끔 돈을 많이 찍어낼 필요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 원리 10번째. Society faces a short-run trade-off between inflation and unemployment.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딜레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가와 고용입니다. 이 2마리의 토끼를 적정하게 잡아낼 수 있는 정부가 있다면 그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역사적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물가는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오릅니다. 경제 원리잖아요. 9번째 원리. 그런데 문제는 돈을 찍어내면 고용이 단기적으로는 증대될 수 있고 실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글러브 10개가 있고 시장에 돈도 10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10원을 더 찍었습니다. 글러브 하나가 원래 1원이잖아요. 차츰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그 전에 시장에 20원이 생기면 글러브를 만드시는 분이 글러브 10개가 아니고 20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을 한 명 더 써서 20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기간보다 훨씬 빨리 고용이 증대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정부는 늘 고민을 합니다.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 물가는 좀 오르더라도 돈을 좀 찍어내서 통화량을 늘려볼까? 아니야. 물가 안정이 더 중요해. 그러니 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을 것이냐? 고민하겠죠. 이 글러브를 파는 사람은 돈을 좀 더 찍어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 글러브를 저처럼 사는 사람은 1원에 살 수 있는 글러브를 1.1원, 1.5원, 2원 뭐 이런 식으로 비싸지니까 정부에 돈 많이 찍어내지 말라고 항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 참 어렵습니다.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2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돈을 풀었다가 죄었다 하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 경제 원리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까지 해서 경제 10대 원리를 모두 다루어 봤습니다. 앞에서 제1에서 제4 원리까지를 개인의 의사결정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시장 안에서 경제 주체들이 상호작용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세 번째 파트, 제8에서 10이죠.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바로 국가 경제 작동의 원리입니다. 이 10개의 경제 원리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도로는 영어로 우리말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머지 강의들이 이 부분들을 응용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지시도록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